네, 오늘의 수상한 종목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제 이 고금리,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은행주에 집중해 보자라고 하면서 제주은행을 선택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조금 전에 포스코홀딩스의 3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직 잠정이기 때문에 순이익은 공개가 되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 매출액은 19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4%, 전분기 대비는 5.5%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조 2천억 원의 잠정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는 33% 늘어난 수준인데 컨센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소폭 밑돌거나 혹은 부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47만 8,500원의 거래가 되려고 체결 준비하면서 조금의 빨간불을 시간의 거래에서 켜내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장 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지 궁금하죠? 필승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차원 과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말 필승주가 필요한,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그런 순간이에요. 뭔가 지수가 받쳐주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을 때 종목으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두 가지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첫 번째부터 가이드라인 보겠습니다. 이 필승주를 통해서는 2달가량 보유할 테고요. 예상 수익률 3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이 종목을 왜 꼽았는지에 대한 네.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종목은 텔레칩스이고요. 텔레칩스요? 네. 개인적으로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의 성장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함과 동시에 동사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사실상 9월 고점을 찍은 이후 밀리긴 했지만 기타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텔레칩스를 지금부터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그 자동차 부품주들은 전방 산업이 중요합니다. 완성차 업체가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와 기아 그들이 보이고 있는 실적과 경영 환경이 어떤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의 경영 환경과 실적이 괜찮습니다. 올해 3분기가 될 것 같은데 우선은 판매량 기준으로 현대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5만 대 그리고 기아는 78만 대 정도 판매가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해외 판매를 보게 되면 현대 같은 경우에는 88만 대고요. 기아는 64만 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은 국내용이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이게 완전히 변했습니다. 국내를 넘어서 해외 시장에서 더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 제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쟁력과 또 가격 측면에서의 부분 그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보이고 있는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는 앞으로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무적인 건 북미향 판매가 지금 해외에서 차지하는 매출 중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브랜드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브랜드 가치가 크게 제고되었다는 점 토대로 현대와 기아의 미래 판매는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게 있다면 전기차 시장입니다. 올해 현대와 기아 모두 처음에 연초에 제시했던 수준만큼 판매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가 되겠죠. 전기차 시장, 넓게 보면 자율주행까지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시장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가지고 있는 텔레칩스의 주가 흐름은 분명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좋은 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비메모리 팹리스 기업입니다. 2021년입니다. 국내 최초로 차량 인포테인먼트용 MCU를 출시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렇게 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을 하였고 2020년에 삼성전자의 인수설이 잠시 돌았습니다. 그만큼 기업 가치는 분명히 제고되고 있음과 동시에 그들이 보이고 있는 경영 환경도 우호적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텔레칩스는 분명 괜찮은 종목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넓게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참고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2020년부터 조금씩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신차에 대한 출고 기간이 너무 많이 늘었던 것은 결국에는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것 때문이었고 그 중에 핵심이 MCU라고 하는 통상적으로 신호가 있거나 위험을 알리는 이와 관련된 반도체인데 이게 제대로 생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와 기아 또한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시장, 즉 해당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8.8%,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토대로 동사 또한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서 우호적인 경영 환경을 분명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모터와 센서, 즉 MCU 여기가 조금 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선도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텔레칩스는 시간을 두고 조금 계속해서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연초부터 사실 괜찮았습니다. 연초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긴 있었지만은 이후로 8월, 9월 말 그대로 급등이 계속해서 나오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지금은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보이는 시장과 기타 차량용 반도체, 자동차 부품주 그들이 보이고 있는 주가 흐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괜찮습니다. 그런 면에서 텔레칩스를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단기적으로 큰 수익이 나거나 그게 아니면 중기나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시장은 분명히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이는 채권금리, 국채금리가 5% 수준까지 달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막 크게 올라갈 만한 변수는 크게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채권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주식은 상대적으로 더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지게 됩니다. 그와 함께 중동 지방에서의 분쟁이라고 하는 부분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할 만큼 어떻게든 억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분명 조만간에 좋게 들린다면 오늘 하락했던 기업들도 크게 반등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4분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보이는 이런 조정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 가격은 32,500원 수준이고요. 손절 가격은 제가 22,500원 조금 짧게 드리는데 해당 가격대를 드리는 이유는 1차적으로 해당 가격대가 밀려버리면 시장이 한 번 더 급락하면서 동사의 주가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손절선은 조금 짧게 가지고 가시되 손절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호흡을 조금 길게 가지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텔레칩스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32,500원, 손절가는 22,500원이에요. 오늘 낙폭이 좀 상대적으로 커서 7% 가깝게 하락하는 이 종목을 매도해야 되나 고민하셨을 텐데 오히려 저희는 현 타이밍에서 필승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일지 이번에도 가이드라인 볼게요. 45일이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주셨고요. 네. 20% 예상 수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거 종목 말해주기 전에 어떤 투자 관점으로 선택을 하신 건지 테마입니까? 아니면 뭐 이슈가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오를 때입니까? 셋 다 아니고요. 네. 개인적으로 완성차 업체의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저는 오늘은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 전에 텔레칩스도 그리고 지금 기업 우신 시스템이에요. 이 기업도 말하지 말라니까요. 미안해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고른 이유는 일단 예. 우신 시스템의 위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의 흐름이 좋으니까 그 네. 밑에 있는 종목들도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이제 힌트를 잡아봤다. 네. 공개가 됐습니다. 우신 시스템 좀 매력을 더 설명해 볼까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설비 그리고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완성차 업체의 경영 환경은 분명히 괜찮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수혜를 자동차 부품 섹터 전반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동사는 기존의 차체에 대한 설비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품, 안전벨트 그리고 내장재 이제는 2차 전지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회사 우신 세이프티 시스템 안전벨트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안전벨트는 통상적으로 공급을 할 때 차량 한 대당 판매 가격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장점이 현대나 기아가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쉽게 이걸 바꾸지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전벨트는 상당 부분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테스트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요. 혹시나 한 차례 문제가 일으켜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상당 부분 기사화되어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안전벨트 관련해서 전 세계 탑3 회사 중에 하나인 조이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에어백과 안전벨트 여기에 따른 이슈가 한번 안 좋게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GM향 매출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GM향 수주를 동사가 지금 거의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공급차가 생겼기 때문에 실적의 측면에서 매우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는 대략 100만 대 수준의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에는 140만 대, 그리고 2026년부터는 250만 대 수준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벨트 부분에서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대략 절반입니다. 이후에는 약 4천억 원,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는 1조 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2.5% 하락한 2,48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 정도 증가한 89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영 환경에서 영업이익률 또한 3.6%로 그리 높은 것은 아니나 주가는 이 모든 것을 결국에는 잘 반영하고 7월부터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주가는 거의 2배나 올랐고요. 지금은 일정 부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이는 조정은 철저하게 동사의 주가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시장 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4거래일 동안 음봉이 매우 크게 나왔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오히려 매수 기회로 한번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표 가격은 대략 10,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전 저점 수준입니다. 6,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500원 제시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무언가 믿고 투자할 만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전방업체들의 주가 흐름을 보고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은 2가지를 골라봤고요. 텔레칩스 그리고 우신 시스템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주식에서 손실을 보셔서 대응하기 네. 어려우셨을 거예요. 또 일선에서 많은 투자자분들 만났을 텐데 오늘 어떻게 조언해 주셨습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정말 힘들죠. 힘들었고요.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장 때문에 하락했는데요.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것과는 분명히 조금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이는 충격을 잠시 피하는 것보다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 오늘도 한미반도체라든지 몇몇 종목이 크게 움직였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다면 결국 연말 정도에는 좋은 결과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에게도 필요했던 이야기인 것 같네요. 오늘 여기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클로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수도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불안감, 지금 미 선물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술주들의 하락이 약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를 미 증시가 어떻게 반영하는지 내일장이 우리 증시 출발까지 매일경제TV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